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88학번이고요. 졸업 후에 신세계통신 입사했다가 그 다음에 SK텔레콤, SK 주식회사, 지주회사죠.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를 거쳐서 올해부터 SK 에코플랜트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박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자라난 데가 시골이어가지고 충청도 청주로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더 그전에는 이제 제가 자랄 땐 청원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기업 경영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시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당히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기업을 리드하고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고 아주 평범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저희는 80년대 거의 이제 후반 막바지 세대여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제 잦아들던 뭐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좀 있었고, 2학년 이때는 좀 방황도 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학교 2학년 때는 방황을 좀 했었다고 했는데 자퇴를 할 생각이었었어요. 굳이 대학을 졸업해야 되나? 저는 이제 경영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을 읽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2학년 때는 거의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복학해서는 3학년 때, 4학년 때는 그냥 그 2학년 때 빵꾸 났던 거 몇 분이라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저 서울대 경영대 학장님으로 계신 이유재 교수님께서 제가 복학했을 때 막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신 첫 해였어요.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하여튼 이유재 교수님 수업이 되게 재밌었고, 저는 마케팅 기획, 뭐 이런 거,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특히 이제 저처럼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내가 뭐 그 대기업에 이렇게 있다면 나라면 상품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더 강하게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 말년에 책 한 권을 읽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 그 책이 뭐냐면 메가트렌드 2000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대 말년에 군대에서 그 책을 딱 읽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잠을 못 자냐면 설레임 때문에. 근데 그 뒤통수를 강하게 한 대 맞은 느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미래가 내가 살아왔던 것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변화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변화라는 게 결국 기회이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내 모습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주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이동통신 얘기가 좀 있어요. 미래에는 그 책을 제가 읽은 게 1992년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이제 산업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아예 저는 공무원을 그때 이제 대학교 때 꿈을 줬고, 저는 3학년, 4학년 복학이 있지만 나는 복학하고 나면 무조건 이동통신회사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이동통신회사는 한국통신도 지금 KT도 공사였어요. 한국통신공사. 근데 지금의 이제 SK텔레콤의 전신은 한국이동통신공사인데
그게 한국통신공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이동통신공사를 들어가겠다 라고 했더니 다들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 이 통신이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전에 삐삐도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의 그 카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벽돌만한 핸드폰만이 차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주 고급 차에만. 그거를 서비스하는 게 다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네가 그렇게 공사를 갈 거면 무슨 무역진흥공사니 뭐 좋은 공사 많은데 왜 그것도 한국통신공사도 아닌 뭐 일반 한국전력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통신공사도 아닌 그 자회사를 생각하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국이동통신공사가 상장이 돼 있었는데 주가가 35,000원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나중에 500만 원 정도까지 간 거죠. 그 후에 액면 분할해서 지금은 이제 이거 한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무조건 난 이동통신공사 간다. 그러고서 3, 4학년 마치고 이동통신 회사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신세계통신이라는 제2이동통신 회사가 생기면서 공채 1기를 뽑았기 때문에 전 뭐 주저함이 없이 그 회사로 갔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대표이사를 하는 이유도 첫 선택인데 그 좀 더 장기적으로 미래를 좀 보고 이동통신 회사를 선택한 것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 동기가 150명인데 기존 직원이 3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거죠. 거의 그 얘기는 그 회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그런 강한 주인의식을 가졌죠.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이었던 것 같고 저는 도전하는 거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짜여진 큰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갖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뛰어들 용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동통신 미래에는 이동통신이 클 거야. 물론 그 얼마나 클지는 달라요. 근데 이동통신이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나중에 뭐 입사에서도 그 판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던 건 97년도쯤 됐을 때 입사한 지 3년 차인데 이동전화 가입자를 100만 명 정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경영진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모을 만큼 모았다. 야, 100만 명이나 모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카폰 전국에 한 뭐 몇십 대나 있거나 뭐 이 정도여서 뭐 몇백 대나 있거나 이러다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입자 안 늘려도 되고 야 100만 명이면 여기서 이제 차분히 돈 뽑아먹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젊을 때니까 혈기왕성해서 최고 경영자들이 결정한 거에 대한 반박글을 5장을 써서 실명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죠. 여기서 멈추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동통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 100만 명이나 모았어요 엄청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1000만 명 이상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데 왜 100만에서 멈춰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동통신 시장이 좀 커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떠오르겠지 하는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도처에 그런 어떤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되게 가슴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용기 이런 걸 잘 안 하죠. 그냥 이렇게 흘려듣죠. 상식으로 그렇지. 이동통신 사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남의 얘기처럼 그냥 듣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예견하지 않았던 시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세상이 와버렸네라고 하는 게 잘 없어요. 사실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하는데 누군가가 과감히 정말 용기를 내고 그 시장에 뛰어들고 그거를 흔히 얘기하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해상풍력 관련된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했는데 다들 해상풍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건 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해상풍력 시장을 열어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 차이가 전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운이 좋긴 했는데 지주회사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텔레콤에는 워낙 오랫동안 있었고 제가 전략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M&A도 추진하고 사실 뭐 CJ 헬로비전도 인수하려다가 이제 정부에서 불허해가지고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신의 판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죠. 이제 좀 더 넓게 이 통신이라는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서 그룹 전체를 보고 그런 전략적 판단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제가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상황이 맞아서 지주회사로 오게 됐고 지주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한 일은 우리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주력 회사들의 실적을 분석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좀 제언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말에 도서관을 간 게 그때예요. 왜냐면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20년 이상 그룹을 운영했기 때문에 너무 사업들을 너무 잘 아시지만 나는 텔레콤만 했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뭘 보고해야 되냐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보고를 좀 드려야 돼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도 한 회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룹의 대부분의 회사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 산업은 이래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데 뭐 많이 배운 시기였죠. 많은 산업들을 배우게 된. 제가 이제 훈련을 그래도 텔레콤의 전략실장, 그다음에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실장, 전략실장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관리했었는데 건설이라는 회사를 한번 봤죠. 근데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이제 우리 건설업에 돈이 안 되는 포트폴리오를 해외 사업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지주회사에 있으면서 건설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좀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제가 이제 환경업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에 있으면서 이제 1조 원의 환경회사를 인수를 했죠. 건설로 하여금 환경회사를 인수하도록 리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건설로 가고 싶어 했어요. 작년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는 SK그룹에서 제일 가장 취약한 회사 아니냐. 저는 거꾸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왔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회사가 1년 만에 장외 기준입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 하던 회사가 3조 원이 됐어요. 5배가 됐죠. 1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성장시키고 IPO도 하고 그럴 건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저를 가슴 뛰게 만드는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어디가 안정적이냐,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냐 이거보다 어디가 더 성장하냐, 어디가 더 재밌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영자로서 의사결정하는 일은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배워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산업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또 끊임없이 세부 산업.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환경산업에 대해서, 연료전지 산업, 재생에너지, 해상풍, 수소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요. 건설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계속해서 내가 더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저는 50 몇 살이지만 배울 게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배움을 포기해가지고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나는 동기들과 내 가장 큰 차이가 그거다. 사회적인 위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직도 좋은데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가고 성장하고 그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그게 더 좋은 삶?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